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우리 경제가 참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망되는 겁니까? 일단 세계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IMF는 작년 7월에 전망하기로 세계 경제가 2017년에 3.7%에서 2018년, 2019년에 3.9%로 성장세가 좀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 3개월 후인 10월 전망에서는 2018년, 19년에 3.10%로 전망을 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예. 이런 가장 큰 이유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리고 장기간 성장세가 확대됐던 미국, 주요 경제 대국 중에서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했던 미국이 올해부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중국도 기업 부채나 투자 부진,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6% 초반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부진한 우리 경제인데, 우리를 지탱했던 수출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한국 경제는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미중 무역 갈등 전망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렇게 상반기에는 되나요? 3월 데드라인 협상 데드라인 말들이 있고, 예. 그리고 5월달에 자동차 부문 해가지고 무역 확장법 232조 얘기도 있지만은 상반기에는 정말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3월, 5월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이 대내적인 악재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 경제 침체 이런 겁니까? 예, 그 중에서도 투자 부진이 가장 큰 리스크죠. 투자 부진, 예.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 불안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많이 꺾였고,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건설 부문은 작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면서 말 그대로 침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문에서의 공급 과잉, 정부의 대출 규제 지속,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투자가 둔화, 침체 국면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은 고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가계 입장에서도 소득이 늘어나기 힘든 상황, 그래서 민간 부문의 소비도 투자가 부진한 점을 메꿔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도 부진하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그래서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해서 그렇군요. 대내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 수출까지도 올해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반도체 수출도 안 좋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의 어떤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세가 2017년에 이제 한 22%에서 2018년에는 16%로 조금 둔화됐는데, 올해는 그 성장 속도가 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약 3%로 확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한 20-30% 정도를 차지했던 비중으로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 차지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만약 제약을 받으면 전체 수출도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부는 어떤 준비와 어떤 대책으로 지금 방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소득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런 측면과 함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제조업이 부진한 게 이제 한두 해의 정책 실패나 경기 둔화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제품 구조의 고도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 소재의 어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R&D 투자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대한 어떤 입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규제 혁신의 입법화가 좀 진전을 본 게 있나요? 계속 선언적인 의미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 가시적으로 그리고 특히 기업인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이렇게 입법이 잘 안 돼요? 이해관계들이 복잡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신산업이 나타나면 예. 기존에 있던 기존 사람들의 그 어떤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예. 그 분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를 이 제도권 안에서 정치 부문에서 하기에는 조금 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정부 대책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지금 돈을 퍼부을 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런 네네. 재정 부양책이 좀 효과를 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올해 경기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주치를 늘리는 것만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성장세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는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물론 중요한 그 고려 상황이긴 한데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을 과감히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정부의 경기 부양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